밤의 도시에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수많은 신호가 공기 속을 가득 메우고 있다. 라디오 파장, 음악, 대화,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파도로 흘러가지만 맞는 채널로 조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침묵일 뿐이다.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도 들리지 않는 신호처럼 현실 또한 같은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단지 주파수를 잘못 맞추었기 때문이다. 삶의 궤적,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찾아오는 기회와 상황은 모두 지금 내가 어떤 주파수에 동조하고 있는가의 결과물이다.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다. 우주, 곧 양자장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지 않는다.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다른 파동 속에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내가 그 파동에 맞춰진 존재인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길을 잃는다. 새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과거의 신호로 그것을 끌어오려 한다. 풍요를 그리면서도 결핍의 진동 속에 머물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발산한다. 명확함을 기록하면서도 혼란을 품은 채 살아간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필드가 그들의 가장 일관된 신호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의도나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깊이 각인된 그들의 진동이 현실을 결정한다. 물리학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설명해왔다. 양자장은 무한한 잠재성의 바다다. 모든 결과와 모든 가능성이 파동으로 존재한다. 관찰자의 영향이 그것을 현실로 붕괴시킨다. 그러나 무엇이 그 영향을 결정하는가? 단순한 생각이나 비전보드가 아니다.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적 정체성, 즉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무는 진동 상태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 정체성이 확률을 경험으로 바꾼다. 그러니 자문해보라.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 부족, 통제의 진동인가? 끊임없는 증명과 성취의 몸부림인가? 아니면 신뢰, 현재, 조화의 주파수인가? 오직 하나의 상태만이 필드를 열 수 있다. 그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조율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우주는 행동에 응답하지 않는다. 존재에 응답한다. 존재란 곧 진동이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필드에 전해지는 언어다. 문을 여는 힘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조율된 상태에서만 열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환이 있다. 속일 수는 없다. 필드는 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진정한 조화에 반응한다. 마음과 감정, 생각과 몸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호는 맑아진다. 머리로는 나는 믿는다고 외치지만 몸이 나는 부족하다고 속삭인다면 필드는 더 강한 신호를 따른다. 그것은 언제나 감정이다.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주파수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꿈의 삶을 기록해도 스스로 그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신호는 왜곡된다. 의심을 품고 외치는 확언은 잡음을 만든다. 필드는 잡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맑은 주파수란 어떤 느낌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고조된 흥분이나 강렬한 열망이 아니다. 잠시의 시각화나 확언이 가져오는 에너지의 파도는 아름답지만 지속되지 않는다. 필드가 반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진동, 고요하면서도 꾸준한 조화의 울림이다. 그것은 정적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정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감이 아니다. 내적 모순이 사라진 상태다. 마음은 결과를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가슴은 의심으로 무겁지 않다.
행동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미 그러하기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신호는 가장 강력해진다. 과학적으로 이 상태는 심신일치의 조화, coherence라 불린다. 뇌와 심장의 리듬이 동기화될 때 신체는 조화로운 파동을 발산한다. 스트레스가 녹아내리고 명료함이 날카롭게 다가온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하나의 송신기가 된다. 잡음 없는 맑은 신호가 발산된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상태는 의도와 내려놓음이 만나는 지점이다. 비전은 여전히 품고 있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증명해 줄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얻어야만 한다는 갈망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함을 기억하는 상태다. 존재의 기억은 필요를 초월한다. 그 순간 우리의 기운은 달라진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조금만 어긋나도 멜로디는 불협화음을 낸다. 그러나 정확히 맞춰졌을 때 소리는 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울린다. 바로 그 조화가 필드가 잡아내는 신호다. 현실은 그 조화를 따라 형성된다. 이 주파수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결과를 갈망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줄 감정을 이미 충만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간극이 사라지고 시간이 녹아든다. 이것이 양자적 정렬의 역설이다. 덜 필요할수록 더 많이 온다. 덜 쫓을수록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제 묻는다. 만약 당신이 이미 원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내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떤 호흡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은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 미래의 자아를 떠올리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자아를 반복하며 눈을 뜬다. 부족을 되새기고 실패를 되감으며 저항을 다시 연습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결과를 갈망한다. 그러나 필드는 언어를 듣지 않는다. 우리의 상태를 듣는다. 그리고 그 상태가 매 순간 신호를 발산한다. 결국 진실은 단순하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산하는 것을 얻는다. 원하면은 수동적이다. 방출하면은 능동적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조화를 송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순을 송출하고 있는가? 이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당신이 찾는 삶을 사는 버전에 나는 단순히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살아가는 이다. 신뢰 속에서 걷고 강요가 아닌 흐름 속에 몸을 맡긴다.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기에 몸은 이완된다. 나는 언젠가 이런 전환을 경험했다. 더 이상 미래를 외부에서 상상하지 않고 이미 내부에서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현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밀지 않았다. 나는 공명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오늘부터 어떻게 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호흡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반영하는가? 의심이 다시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호흡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조율된 진동으로. 일관성은 완벽함이 아니다. 돌아오는 것이다. 수없이 돌아오며 신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언젠가 현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너진다. 아니, 새로 형성된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가?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하나의 선언을 새기자. 나는 조율되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다. 선언이다. 나의 신호를 강화하는 의식이다. 현실을 바꾸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의외로 외부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주파수의 흔들림, 즉 주파수 표류다. 우리는 한순간 풍요를 그리며 진동하고 다음 순간에는 두려움과 결핍으로 돌아가 버린다. 마치 라디오를 맞추다가도 조금만 손이 흔들리면 잡음이 다시 섞여 들어오는 것과 같다. 이 표류가 일어나면 현실은 즉각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동기화가 잠시 일어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흐려져 버린다. 이 현상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필드가 얼마나 정직한 거울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내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신호에만 응답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잠시의 확신이 아니라 가장 흔히 머무는 진동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짧은 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안정된 공명 상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명 임계점, Resonance Threshold 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주파수가 충분히 안정되어 새로운 현실을 실제로 끌어올 수 있는 린 개점이다. 그 임계점 아래에서는 필드는 여전히 과거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현실은 급격히 휘어지기 시작한다. 변화는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호가 명료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은 억지로 강제로 얻어내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힘을 빼고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체화된 조화다.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노래처럼 울려 퍼질 때 필드는 이를 잡아낸다. 마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맑고 일관된 음을 구별해내듯 말이다. 임계점을 통과하면 더 이상 쫓거나 밀 필요가 없다. 존재 자체가 이미 현실을 이끌어낸다. 풍요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시각으로 세상을 걷는 것이다. 의심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통해 신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현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아침에 눈을 뜰 때 은행 잔고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풍경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순간, 부족의 시선 대신 여유의 감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얻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바라본다. 행동은 강요가 아닌 흘러가는 리듬 속에서 나온다. 이것이 진정한 공명이다. 반대로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올바른 말을 하고 잠시 의도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저항이 올라오면 곧바로 주파수가 무너진다. 그들은 왜 실현이 일관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실패가 아니다. 단지 내적 신호의 불안정성, 곧 표류의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처럼 긴장된 의도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다. 의도는 화살을 날리지만 조화가 그 화살의 궤적을 지탱한다. 성공은 노력이 아니라 정밀한 진동에 달려있다. 진동의 정밀함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내 마음이 이미 변화했을 때 외부는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음을 맞춘 악기가 다른 악기를 울리듯 내 파동이 공간과 사건, 사람들을 울려 퍼지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간선을 끌어내는 방법은 더 큰 꿈을 쌓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시간선에 존재하는 나의 주파수가 되는 것이다. 그 버전에 내가 호흡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반응하는 감각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다. 진정한 주파수는 생각의 차원이 아니다. 살아내는 방식이다. 당신이 꿈꾸는 현실의 자신이라면 어떻게 걷고, 어떻게 숨쉬며, 어떻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 그 상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엠버디, 껏 체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미래의 자아를 상상하면서도 매일 아침 과거의 자아로 깨어난다는 것이다. 부족을 연습하고 실패를 되새기며 저항을 반복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결과를 갈망한다. 그러나 필드는 말이 아닌 상태를 듣는다. 그 상태는 매 순간 신호가 되어 전송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다. 당신은 보내는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은 수동적이다. 그러나 방출하는 것은 능동적이다. 내가 발산하는 신호가 조화인지 모순인지 그 작은 차이가 삶 전체를 바꾼다. 내가 만난 가장 큰 전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외부에서 미래를 상상하지 않고 이미 그 안에서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현실은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밀지 않았다. 나는 공명했다. 그때부터 삶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실천은 이것이다. 말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주파수와 일치하는가? 호흡할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결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충만함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의심이 다시 찾아올 때 억누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호흡하고 다시 돌아가라. 진정한 주파수로. 조화란 완벽함이 아니다. 끊임없는 회귀다. 수없이 돌아오면서 신호는 강화된다. 결국 현실은 그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물질은 형성된다. 이제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신호를 다르게 발산하기 시작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에서 가장 큰 시험은 명상 중의 고요함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이 내 새로운 진동을 부정하는 듯 보일 때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집중했는데도 왜 여전히 예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까?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다. 오히려 확증이다. 마치 새로운 주파수로 라디오를 맞출 때 이동하며 아직 예전 주파수에 잡음이 끼어드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파수를 바꿀 때도 이전의 흔적이 따라온다. 이전의 두려움, 상처, 저항은 다시 얼굴을 드러낸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낙담한다. 마치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며 좌절한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전환의 시험대다. 새 신호가 강해질수록 과거의 파동은 점점 미약해진다. 그것은 사라지는 잔향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많은 이는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 때 그것이 자신이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믿는다. 그래서 실망에 빠지고 결국 그 실망 자체가 주파수를 다시 무너뜨린다. 그러나 새로운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확인일 뿐이다. 과거의 내서 지금의 나로 이동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억누름이 아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위로 호흡하며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이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의식적인 전환만으로도 신호는 다시 맑아질 수 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라. 그리고 주파수를 지탱하는 데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하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발산하고 있는가?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이 인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주파수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인식은 곧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은 곧 숙련으로 이어진다. 또한 진동의 닻을 만들어보라. 몇 개의 짧은 문장을 선택해 언제든 자신을 조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그러하다. 필드는 나에게 반응한다.
나는 곧 신호다. 이런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도구다. 속삭이든 말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 또한 신호를 지탱하는 요소다.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파동을 반영하고 증폭시킨다. 음악, 빛, 향기, 질서. All of these act as modifiers of frequency. 나의 방, 나의 일상 공간을 주파수의 공명실로 만드는 것이다.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도 쉽게 정렬된다. 더 나아가 행동 역시 주파수의 선언이다. 우리는 종종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은 존재의 증거다. 새로운 주파수를 발산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선택을 하라.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나는 이미 그 상태다라는 선언이 된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온 행동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로부터 증거를 조급히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확인 욕구는 다시 잡음을 만들어낸다. 신호를 보냈다면 그것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우주는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신호다. 이것이 진정한 진동의 주권이다. 외부가 나의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호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 노트는 내가 정한다. 그리고 그 음정에 현실은 동조한다. 어느 순간 신호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될 때가 온다. 그때 우주는 마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듯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 순간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랍거나 충격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주파수 속에서 살아왔기에 현실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아니라 익숙한 귀환처럼 다가온다. 이것이 진동의 성숙이다. 필드는 욕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주파수에 응답한다. 더 크게 외치거나 더 강렬히 갈망할 필요가 없다. 맑고 일관된 신호만이 현실을 움직인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신호는 선택의 행위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언제 현실이 바뀔까? 가 아니다. 나는 어떤 신호를 선택하고 있는가? 다. 신호가 안정되면 그에 맞는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좇을 필요가 없다. 이미 존재하는 빛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만 남았다. 거울을 확인하지 않고도 내가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변화는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변화 그 자체가 된다. 필드는 단어를 듣지 않는다. 음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이 일관되게 울려 퍼질 때 현실은 무너지고 다시 짜인다. 삶이 진동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확증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되며 그 안에서 안정되었을 때 외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어떻게 그 주파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현실의 소음과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틴이 아닌 의식이다. 단순한 습관의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신호를 선택하는 것이다. 마치 악기를 매번 연주하기 전에 다시 조율하듯 우리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의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 작은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발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 전체의 진동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외부의 피드백에 신호를 넘겨준다.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실패,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우리의 진동은 금세 무너진다. 그러나 진동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나는 내가 선택한 음정으로 울린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진동의 닻이다. 한두 마디의 선언이 그 역할을 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필드는 나의 신호에 응답한다. 나는 곧 존재의 증거다. 이 말들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다. 주파수를 다시 정렬하는 열쇠다. 내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점이다. 또 다른 방법은 패턴 중단이다. 두려움이나 부족이 밀려올 때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잠시 멈추고 호흡한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풀어낸다. 억지로 바꾸려는 순간 또 다른 긴장이 생기지만 부드러운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동을 바꾼다. 한 번의 의식적 호흡만으로도 신호는 잡음을 넘어 맑아질 수 있다. 환경 또한 큰 힘을 가진다. 우리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공명실이다. 음악, 빛, 향기, 정돈. All are modulators of frequency. 의도적으로 공간을 정리하고 나의 상태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신호는 훨씬 안정된다. 내가 머무는 곳이 곧 내 주파수를 돕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행동 또한 선언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내가 발산하는 신호의 증거다. 부족에서 나온 행동은 부족을 강화한다. 충만함에서 나온 행동은 충만을 확증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 상태로 행동하는 것이다. 풍요로운 내가 선택할 행동은 무엇일까? 신뢰하는 내가 내릴 결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곧 새로운 신호의 행동적 증거다. 그러나 가장 큰 함정은 증거를 찾으려는 조급함이다. 많은 이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며 끊임없이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이 확인 욕구 자체가 잡음을 만든다. 신호가 발산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반영되고 있다. 필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응답한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 내가 발산하는 진동이다. 시간이 흐르면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외부 현실은 마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듯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주파수로 살아왔기에 현실의 변화는 충격이 아니라 익숙한 귀환처럼 다가온다. 진정한 성숙은 여기서 드러난다. 기적 같은 사건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내 주파수 속에서 살아온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놀라움 대신 고유한 수용이 있다. 소리치며 기뻐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이것이 진동의 성숙, 곧 주파수의 주권을 얻는 길이다. 필드는 갈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조화에 반응한다. 큰 외침이 필요 없다. 더 큰 열망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맑고 일관된 신호다. 현실은 결국 그 신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언제 현실이 바뀔까가 아니다. 나는 어떤 신호를 선택하고 있는가? 다. 선택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바뀐다. 현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깨닫는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집착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빛을 정밀하게 다듬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울을 보며 확인하지 않고도 내가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조화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변화는 언젠가 올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변화 그 자체다. 필드는 단어를 듣지 않는다. 음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이 충분히 맑고 일관되게 울릴 때 현실은 반드시 응답한다. 어느 순간 당신의 신호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는 때가 찾아온다. 그 순간 필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듯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우리가 기다려온 실현의 순간은 예상처럼 폭발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럽고 고요하게 찾아온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진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기적처럼 보일 사건조차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미 내 안에서 충분히 경험했기에 외부의 변화는 단지 확인일 뿐이다. 그래서 환호하거나 놀라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건 당연하다라고 느낀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 현실이란 언제나 내 신호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진동의 주권을 획득한 상태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러하다는 안정된 울림 속에서 현실은 부드럽게 재구성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다. 필드는 잡음이 아닌 조화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가 아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가? 다. 신호가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것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해진다. 더 많은 것을 쌓거나 더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미 존재하는 빛을 정밀하게 다듬고 내가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신뢰하는 것만 남았다. 외부의 거울을 확인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발산하는 빛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쫓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갈망을 놓자 그것이 다가온다. 증명을 내려놓자 현실이 증명해준다. 이것이 필드의 법칙이다. 덜 필요할수록 더 많이 온다. 덜 쫓을수록 더 가까워진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하다. 내 안의 빛을 보호하는 일이다. 한번 맛본 조화의 상태를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세상에 소음이 몰려올 때 다시 잡음 속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돌아오며 신호를 강화하는 것. 이 단순한 귀환이야말로 가장 큰 훈련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변화는 미래에 올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하는 진동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변화 그 자체다. 필드는 나의 단어를 듣지 않는다. 나의 울림을 듣는다. 그리고 그 울림이 충분히 맑고 일관되게 울려 퍼질 때 현실은 반드시 응답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여정을 따라왔다면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낄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신호가 바뀌었음을. 이 영상은 그저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이었다. 잠시라도 새로운 주파수로 조율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안의 조화가 전신을 적시도록 허용하라. 이 상태를 기억하라. 그리고 반복해서 돌아오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모사, 당신은 이미 그 변화다.